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교육, 정보, 자산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현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힘들고 지쳐 있으시다면요. 잠깐 시간을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실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과 가난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장판도 없는 단칸 초가집에 태어나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유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소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과 그 히스토리를 모티브로 해서 소설화 시키는 것인데요. 나중에 한번 그 만약에 출판이 된다면은 여러분께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분들한테는 공짜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학교 시절이라고 하죠. 5번에 전학하고 그리고요. 월반까지 했습니다. 국민학교 6년 동안에 5번에 전학하고 2년 4개월 동안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월반을 통해서 정말로 어렵게 국민학교, 남들은 쉽게 다니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5번의 전학, 그러니까 6번의 국민학교를 다녔죠. 서호 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갈담 분교라고 있습니다. 은평 국민학교, 우이 국민학교, 옥정 국민학교, 마지막은 언남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학과 복학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했죠. 1년을 늦게 국민학교에 입학하고요. 입학 당해년도 이사와 함께 전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2학년 때 또다시 이사와 전학을 가고 다음에 3학년 때 또 한 번 더 전학, 그리고 4학년 마치고 다시 전학, 그리고 5학년 1학기 마치고 급기야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이 아니라 거의 뭐 2년 4개월 동안 쉬었죠. 그래서 휴학 2년 4개월 후 남들의 눈치가 보여서 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성화 때문에 결국은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나이가 차서요. 제가 다시 5학년 2학기를 다닐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학년 2학기를 다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례 없는 특례로 그 월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 복학한 다음에 가까스로 국민학교를 졸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활 전체가 일반적으로 궁핍한 생활이었고요. 무기력한 생활이 이어졌죠. 라면도 살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두 끼만 먹으면서 반찬도 없이 국수라고 아시죠? 국수 그 뭐 신문지에 둘둘 싼 국수 있습니다. 싸구려 국수. 그것에 그뭐 단무지도 없고 그다음에 김치도 없이 외간장에 비벼서 먹었던 생활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수는 아주 치가 떨립니다. 먹지 않았거든요. 요새는 좀 먹습니다. 3학년 때는요,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300m 정도 되는 산에 살았습니다. 그 정도 높이의 산골짜기 중턱에 살았습니다. 외딴 집에 살아가지고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왕복 3시간 정도 되는 등하굣길을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다녔습니다. 전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촛불로 지냈던 나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학 기간에도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 2년여 동안의 산속에서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세 끼에 밥을 먹는 것 외에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시절이라고 회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도요, 공부를 하게 됐는데 단칸방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국민학교는 물론이고요, 중학교 3년간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방과 책상, 의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요즘은 뭐 독서실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각종 학원도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식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 안에 싸구려 둥근 상을 펴고서 방 안에 앉아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조그만 방이라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책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의자는 없어도 되니까 하는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칸방에서 공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된다면 정말로 밖에 나가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로등, 그러니까 놀이터의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가로등이 수은등이라서 엄청나게 희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글씨 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그때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경을 쓰진 않습니다만은요. 그 2.0 이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은요, 강남 8학군 학교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끝나면 바로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서관을 갈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모두 다 가족들이 자는 바람에 전등을 켤 수 없었기 때문에 부엌 부뚜막에 앉아서 백열등 아래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강남 8학군 학교에서 영광의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열성적인 교육열에 불타있던 정말로 강남 8학군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중학교에서요. 놀랍게도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보는 우등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중학교 3년 동안에 전학 없이 졸업을 하게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 기념으로 짜장면을 처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하고 신검 생활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늘 굶주림과 사투를 벌여가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최상위권 내에 들기도 했습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햄버거와 케찹을 처음 먹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고3 때는요, 군대 행정착오로 신체 검사가 나와서 학교로부터 공가라고 하는 휴가를 받아서 고등학교 재학 중 신검을 받는 정말로 이례가 없는, 정말로 이례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재학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착오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진기록이죠. 그 고등학교 때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ROTC를 응시하다 보니까 응시할 때 한 번, 인간할 때 한 번, 총 세 번을 받는 놀라운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달, 그러니까 고3 때 5월 달 입영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굶주려서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53kg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급수를 받아서 현역으로 당당하게 입영 대상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2 6월 달부터 찾아온 방황을 제가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축적된 공부 실력을 모두 다 탕진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1년 6개월 동안에 양아치 짓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날라리 짓을 했고 허송세월로 보냈죠. 당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생이 당구 치면요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몰래 쳐서 당구를 졸업 당구로 200 수준을 맞췄습니다. 물론 아마추어니까 뭐 짠 당구는 아니었겠지만요. 200을 만들려면요. 얼마나 많이 당구장에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파마를 하고요. 파마하면 걸리겠죠. 그런데도 안 걸렸습니다. 결국 음주, 흡연, 미팅 등으로 학력고사 전 아까운 1년 6개월을 그대로 무의미하게 당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력고사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얻게 되었고 재수를 하려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재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병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듬해 6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병이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 바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에 맞는 대학을 일단 합격시키고서 재수를 하려고 했으나 재수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눌러 앉아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대학교 시절에는 날라리 짓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오히려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뒤늦게 각성해서 공부하면서요. 대학생 경시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습니다. 프랑스어 경시대회에서 문법 2등을 2년 연속 했죠. 그 전국에서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도 당당하게 2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 보케브러리를 2만 5천 단어를 한 10번 정도를 독파했더니요. 2만 단어 수준 정도는 충분히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이듬해 전 과목 올 A 플러스를 맞았던 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나서 회사에 입사했지만 직장 생활 내내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교 꼬리표는 항상
그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로 작용됐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그 회사에서요, 역대 레전드 3인방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마케팅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만은요,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 기획 업무를 해서 시스템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20여 개 정도에서 회사를 편의 서비스 1등인 회사로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WM 센터를 선수 오픈시켰습니다. 건의해서요. 그리고 업계 꼴등 영업을 1등으로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역대 레전드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 입사한 회사에서 17년 정도 다니면서 레전드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요. 그 학벌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마케팅, 교육, 기획, 관리 뭐 여러 가지 다 해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좌절하던 시기에 돌파구로 독학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시작했죠.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CFP 등 15개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그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8번의 명퇴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회사에 당당하게 스스로 퇴직하고요. 명퇴금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자산관리를 표방하는 회사에 그쪽으로 이직해서 본부장, 상무로 재직한 다음에 바로 퇴직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요. 그 자격증 취득 관련 교수 활동을 6년 정도 했습니다. AFPK 7개 과목 전 과목 교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CFP 은퇴 설계 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 시험 약 10에서 15종 정도가 됩니다. 뭐 선물 옵션, 주식, 채권, 펀드 많이 있거든요. 그 과목 전 과목을 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회사를 그만두고서 프리랜서로 현재 16년째 프리랜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종합자산관리사로 활동하면서 총 9권의 책을 출판했고요. 방송, 강의, 컨설팅 등 VIP 컨설팅은요, 실전 경험으로 3,400여 차례 실시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고난은 역시 시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은 저의 이력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지금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께는요, 감히 저보다 처지가 조금이라도 낫다면, 옛날에 저보다 낫다면, 조금 더 분발했다면,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좋은 멘토를 얻었다면은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위치에 모두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5번의 전학과 휴학, 그리고 복학, 그리고 월반, 공부방과 책상, 의자가 없는 환경, 하루 한두 끼만 먹었거나 굶었던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저보다 현명하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모님께 6.25 전쟁 직후 생활한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쌍둥이 딸들한테는요, 영화 같은 이야기란 말을 자주 들었지만요, 그러나 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더 처절한 이야기는 뒤로 남긴 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고 정진해 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 나름대로 그 악정고투했지만 훌륭한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삶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좋은 결정을 못했던 것은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조언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와 절세와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 그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멘토와 그 다음에 자신의 편에서 항상 지원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금 더 분발하신다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